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심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부터는 2021년 37회 11월 6일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노년기 가족관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1번 고부갈등이 해소된다. 2번 학대가족이 증가한다. 3번 은퇴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수직적으로 변한다. 4번을 보시면 조부모는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기여한다. 그리고 배우자의 상실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고부 갈등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가치관과 세대 차이로 인해서 여전히 고부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은 혼자 살거나 부부만 사는 그걸로 돼 있고, 사는 세대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직접 노인을 봉양하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노인 부모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부양을 받는 가족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대 가족이 아니라 이제 혼자 사시는데 근거리에 살면서 수정 확대 가족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퇴로 인해서 부부관계 수직적으로, 이때는 이제 부부관계가 동반자로 전환하고 있고요. 수직적이 아니라 동반자로. 그리고 조부모가 손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한테 자아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4번이 되는 것 같고요. 배우자의 상실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자녀들이 결혼으로 인해서 부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은 배우자의 상실이 아니라, 그래서 배우자의 상실 같은 경우는 3단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별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단계가 1단계가 상실감이고 2단계가 정체감, 3단계 혼자 사는 삶을 개척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조부모는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 다음에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사회활동에 참여를 제한한다. 부부간의 애정을 표현을 줄인다. 그리고 영양보조식품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한다. 뇌를 자극하는 독서활동을 한다. 늘린다.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를 보시면 부부활동에 참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지역사회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뭐 복지센터 같은데 그런데 참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부부간의 애정 표현은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영양 보조 식점을 중심으로 아니라 우리가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영양 보조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뇌를 자극하는 독서활동, 이거 좋죠. 예, 이거 할 수 있고, 혼자 보내는 시간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네. 우리 3번을 보시겠습니다. 국제연합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비용을 국가가 전담한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한다. 경제적 기회에 따라서 지원을 달리한다. 시설에서는 안전을 위해 기본적 인권을 제한한다. 경제활동의 지속 여부는 보호자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유엔에서는 5가지 원칙을 노인에 대해서 5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독립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참여의 원칙, 그 다음에 보호의 원칙, 자아 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인데, 여기에서 설명하고 노인을 위한 원칙에서 가장 맞는 것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한다. 이게 독립의 원칙이죠. 예. 가능한 한 가정에서 본인이 익숙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독립의 원칙을 본인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가 신체적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독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우리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독립의 원칙, 그 다음에 참여의 원칙, 그 다음에 보호의 원칙, 자아 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그리고 시설에 거주할 때도 우리가 기본적 인권이라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4번을 보시면 장기 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장점은 이라고 했네요.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초기에 발견할 수 있다.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종합적인 재활치료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가족이 선호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재가라는 것은 본인이 아까 위에서 문제 본 것처럼 가능한 한 본인이 사시던 곳에서 가정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거에 좋은 것은 익숙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뭐 시설 같은 경우는 뭐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고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시설에서의 장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장점은 평소에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3번이 되겠네요. 5번 보시겠습니다. 장기 요양 기간의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급자가 재가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 요양 보험료를 산정한다. 장기 요양 기간은 시설급여의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 후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수급자가 재가급여 얼마 하죠 우리? 그쵸? 15% 그죠? 15%이고 그 다음에 시설 같은 경우는 20%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공단에서 60에서 65%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요양보험료를 산정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합니까? 그렇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장기 요양 기간이 시설급여 50% 아니라 장기 요양 기간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간이죠. 네, 그래서 공단의 장기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의 장기 요양 급여를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보건복지부 아니라 국가에서 20%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20%를 부담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기본 원칙으로 오른 것은 보시면 첫 번째 요양보호사가 추가적으로 추가 서비스를 결정한다. 대상자의 심각한 갈등을 직접 해결한다. 서비스 개입 시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한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량의 용량을 조절한다.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된 경우는 서비스를 중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답은 기본 원칙. 우리 요양보호사가 추가 서비스 결정할 수 없지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추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시설장에게 연락해야 되고 심각한 갈등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갈등 같은 거 있을 때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설장에 연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죠. 여기 3번 계획의 대상자의 습관 반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우리가 보호자한테 먼저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비밀 누설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서비스 대상자에게만 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뭐 흡인이나 위간 삽입, 의료행위 같은 경우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방약, 용량 뭐 이런 것들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래서 7번 보시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호자의 기본 인적사항, 우리 보호자가 아니라 대상자겠죠.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이 있어야 되고 재가급여 한도액. 재가급여 한도액은 우리 장기요양 표준 요양계획서죠. 예, 그래서 이용 한도액과 본인 부담료를 해야 되고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맞죠? 급여의 종류라든지 등급이라든지 아니면 유효기간 몇 년까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이거는 우리가 여기 아까 한도액이나 본인 부담률 같은 것들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 부담감에 대해서 이것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서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답이 3번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서는 우리가 대상자라든지 가족들이 장기 요양 이용 기간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인정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게 되면은 장기 요양 급여를 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장기 요양 인정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갱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해서 다시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8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치매 증상이 심해져 대소변 실금을 하는 노모에게 시설로 보낸다, 내쫓아 버린다라며 협박을 일삼는다. 1번 자기방임, 유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우리 여기서는 그쵸, 정서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그죠? 정서적 학대라는 것은 우리가 뭐 비난이나 모욕, 위협, 협박 등 이거 언어적이나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욕설을 한다든지 대화를 하지 않다든지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한다든지 이성교제를 방해한다든지 이래서 정서적 학대고요. 자기 방임 같은 경우는 대상자 스스로 약을 복용을 중지한다든지 해서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같은 거 스스로 식사와 수분 같은 거 섭취하지 않는다든지 유기는 뭐 우리가 옛날에 고려장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시설에 맡기고 연락 두절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제적 학대 같은 경우는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 동의 없이 그냥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9번 보시겠습니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역할로 옳은 것은 학대 행위자의 신분을 조회해야 한다.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심리 상담, 학대 피해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후견인을 지정한다. 학대 피해 노인의 업무와 관련된 법을 제정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이거의 역할은 일정 기간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심신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2번이고 그리고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있는데 노인 학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학대 예방하고 노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해서 교육을 등을 통해서 노인의 삶의 질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고요. 여기서는 학대 피해 노인은 보호와 심리센터를 한다. 10번 보시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 에서 명시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직원의 채용의 과정, 기관의 회계 기준, 임금의 구성 항목, 표준 서비스의 분류, 장기 요양 인정 번호라고 했는데 우리가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되는 것은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이 명시해야 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임금의 구성 항목이 무엇인지를 알아줘야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 방법이라든지 지불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것은 취업 장소라든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것들이 사항 같은 것들이 적혀져 있어야 됩니다. 네, 계약서에 포함돼야 되고 명시돼야 되고 그 다음에 취업해서 규칙 내용이라든지 그것도 명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요양보호사가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 기숙사의 규칙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도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임금의 구성 항목이 무엇이고 계산 방법이라든지 지불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명시가 돼야 된다. 네. 11번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건강검진 등의 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일자리 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 민원종합지원센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여기는 답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에서 아까 우리 책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조그만 참고로 나왔었는데 여기서 노인 장기요양법 47조의 2에 의거해서
장기 요양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요양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까 권리침해라든지 권한 상담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지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를 위해서 사업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우리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시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동료에게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한다.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시설의 물품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다. 여기서는 당연히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직업윤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상자한테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별이나 종교적, 그 다음에 경제적 지위 등 개인적 선호를 이유로 차별 대우질을 하지 않고, 그리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시라든지 업무 보조를 성실히 수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시설장에게 무슨 경과의 결과에 대해서 시설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보수교육 받는다든지 아니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 관리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우리 13번 보시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했다. 대상자의 시선을 피하며 대하했다. 저렴한 복지 연구를 직접 대해 주었다.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 가족과 별도의 서비스를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서는 답이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라고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인정을 신청을 유도한다든지 시선을 피한다든지, 대상자의 시선을 피하면 안 되겠죠. 대상자의 눈높이에서 눈을 마주 보면서,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듣고 있다는 것,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요. 복지용구 이런 것들 대여하거나 파는 경우 이런 것들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안 되고, 그 다음에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한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네. 우리 1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이라고 됐네요. 남자 대상자가 기저귀 갈 때마다 불편하니 남자 요양보호사로 변경해 주세요. 요양보호사가 첫 번째, 성별에 신경 쓰지 마세요. 기저귀 교환은 가족에게 부탁할게요 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곧 괜찮아질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이러시면 마음이 불편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시설장과 상의해 볼게요 라고 했네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5번이겠네요. 그죠? 예. 남성분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결정할 수 없죠. 시설장과 상의해서 남자 요양보호사 선생님으로 바꿔준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네. 15번 보시겠습니다.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식사를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간식을 줄 수 없다고 말한다. 식사를 한 것을 기록한다. 식사를 요구할 때까지 기다린다.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한다. 가족의 의견을 확인해 보겠다고 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대상자가 왜 식사를 거부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하도록 한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네, 15문제까지 했는데 오늘은 15문제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